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까 첫 번째 썰 했거든요. 지금부터 썰방인데, 아까 앞전에 게임 중에 제가 좋은 썰이 있어가지고 하나 진행을 했고요. 자, 지금부터 두 번째 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썰은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닉네임은 아프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아프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이 생산직 취업 고민인데 대충 고민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식품 대 비식품. 월급은 적지만 복지가 좋은 회사, 아니면 복지는 안 좋지만 돈 많이 주는 회사. 2주 2교대 대 3주 2교대 대 3주 3교대. 주기적으로 술자리 및 회식 있는 회사 대 그런 거 일전 없는 회사. 평균 연령대가 높은 회사 대 평균 연령대가 낮은 회사. 생산직 취업 고민인데 일단 요거 다 제끼고 말씀드리면, 타이거 제로님 어서오세요. 네, 모카님도 반갑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일단 회사가 중요해요. 네. 일단은 교대고 교대고 뭐를 떠나서 회사가 중요합니다. 어느 회사는. 왜냐하면 갑자기 요 밑에 거 하기 전에 제가 미리 전제를 까는 이유가 뭐냐면, 식품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데가 있어요. 그냥 딱 하놓고 얘기해요. 여러분, 식품 중에 최고는 어디냐 하면, 여러분들 아실 거야. 여러분 모카골드 아시죠? 맥시 모카골드. 그거 안 먹는 사람 없죠? 오늘도 몇 잔 먹었죠, 여러분? 일하면서 그거 안 먹는 사람 있습니까? 그거 안 먹으면 한국 사람들이 못하죠. 현장에 계신 분들 하루에 한 3잔씩 먹죠. 운전하시는 분들 하루에 2잔씩 먹죠. 예, 그거 만드는 회사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동서식품. 동서식품 웬만한 대기업도 좋습니다. 예, 식품도 좋은 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안 좋아. 식품 중에 좋은 데가 동서식품하고, 그리고 뭐 있지? 대상. 대상 웰라이프 할 때 그 대상. 그리고 하림. 요 세 군데 정도. 근데 나머지는 솔직히 좀 좋다고 볼 수 없어요. 식품은 좀 힘들어. 그래서 회사가 일단 중요해. 회사가 2교대 가도 좋은 데가 있어. 잠깐만. 어씨. 자, 2교대 가도요 좋은 데가 있습니다. 2교대. 예를 들어서 완성차, 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도 2교대입니다. 2교대 중에서 주간 2교대. 2교대 안에 주간 2교대가 있거든. 주간 2교대 공장도 있어요. 근데 좋은 데야. 예. 그러니까 어떤 회사를 가는지가 중요해요. 예. 그래서 어떤 회사를 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회사명을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일단 여기는 회사명이 어디로 가는지가 안 적혀있기 때문에 여기 남아있는, 여기 알려주신 질문대로만 한번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식품 대 비식품. 저는 비식품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식품의 대부분의 식품 공장의 대부분의 어떤 노동 강도가 상입니다. 특히 남자 직원이 가면 3이에요. 상. 그리고 식품 공장은 대부분 뭐냐 하면 2조 2교대입니다. 2조 2교대. 식품 공장은 제가 얘기하기 전에 제 영상에도 있습니다. 조회수 높은 것 중에 여러분 시아니 공장 아시죠? 빵 공장. 빵 공장이 대표적이죠. 빵도 식품이니까. 식품이 뭐예요? 먹는 거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제 영상에 추노 영상도 보면 다 먹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도망 나온 영상들이 많아요. 왜 도망 나왔을까? 그 사람들 의지가 약해서? 멘탈이 약해가지고? 아니에요. 멘탈이 강한 사람도 버티기 힘든 곳입니다. 식품이. 예. 아까 빵 공장, 샤니도 2조 2교대. 파리그라상이라고 저희 대구에 있는 공장이 있거든요. 그 파리바게뜨 이제 빵 납품하는 업체. 예.
여러분 파리바게뜨하고 샤니하고 같은 계열사입니다. SPC 그룹이라고 같은 계열사예요. 예. 샤니도 있고 파리크라상이라고 해가지고 파리바게뜨 이제 나오는 빵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예, 납품하는 업체예요. 아마 들어봤을까 도라르방 파리크라상이라 성서 산업단지 좀 유명한 공장이에요. 힘들기로 유명한 공장. 크고 힘들기로 유명한 공장. 왜 힘들까? 왜 식품 공장이 그렇게 추노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왜냐하면 왜 그런가 하면 보통 남자들은 보통 힘쓰는 걸 해야 돼요. 네. 남자들은 대부분 힘쓰는 걸 합니다. 힘쓰는 거. 예를 들어서 빵 공장을 칩시다. 빵 공장에서 가장 추도가 많이 일어나는 데 어디냐? 원료 배합이에요. 원료 배합. 네. 원료 배합이 뭐냐? 뭐 이런 빵 만들 때 빵 주원료가 뭐예요? 밀가루잖아. 밀가루하고 설탕하고 파우더, 소금하고. 근데 빵을 대량으로 만들어요. 공장에서. 한두 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네. 한두 개 만드는 게 아니라 빵을 한 번에 한 몇천 개씩 만들어야 되잖아. 공장 실세 없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밀가루나 이제 포대 같은 거 20kg짜리 그런 것들을 한 수십 개 넣어가지고 기계에 넣어가지고 투입을 시켜야 되잖아. 그걸 누가 하겠어요? 여직원이 하겠습니까? 남자 직원이 하겠습니까? 남자 직원이 합니다. 네, 남자 직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거 하다가 이제 허리 나가고 힘들어가지고 그만두는 사람도 많고 식품 공장이 일이 많아. 일도 많고 작업도 많아가지고 그리고 그 핵캡이라고 들어봤습니까? 핵캡. 네. 여러분 보면 요즘에 식품 공장은요 항상 자주 뽑아. 네. 식품 공장은 항상 자주 채용해요. 생산직은 항상 자주 채용합니다. 이 와중에도 네, 자주 채용해요. 왜냐? 왜 그러겠어요? 뽑는 족족 나가기 때문에. 네, 나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생산지 채용 같은 거 보시면 식품 공장 계속 나와요. 네, 라면 공장, 오뎅 공장, 뭐 김밥 공장, 김치 공장, 식품 공장은 꾸준하게 뽑습니다. 네. 식품이 잘 돼서 그런가?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나가요. 나갑니다. 그리고 식품 공장 가면 특징 중에 하나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식품 공장이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일단 젊은 사람들 못 버텨요. 네, 못 버팁니다. 네. 아줌마들 많잖아. 아니 아가씨도 일할 수 있는데 왜 아줌마들만 있을까? 아가씨들도 힘들어서 못 버티거든. 뭐 텃세도 있고 하니까. 네.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식품 공장이 보통 나이대가 널널해요. 나이대가 널널해. 원래 다른 좀 좋은 공장, 반도체 같은 경우에 나이 한 20대 후반만 돼도 커트 쳐버리잖아요. 대기업은 서른 넘어 못 들어가요. 그나마 나이대가 널널한 게 철강하고 식품이야. 네. 철강 일이 좀 위험한 거 이제 고되니까 쇳덩어리 많치다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 좀 약간 그래도 나이가 40 넘어가면 안 돼요. 네. 나이가 그래도 다른 대기업이 널널하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나이 많은 사람 뽑아준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식품은 40 넘어도 뽑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신입으로. 식품 같은 경우에. 네. 나이대가 좀 널널해요. 왜 그럴까? 젊은 사람들 뽑아봐야 다 도망간다는 거 알기 때문에. 네. 그게 그 이유입니다. 식품 공장 보면 그렇잖아. 뭐 나이대가 보통은 막 좀 좋은 공장이라고 하면 30살 넘어가 안 받아준다. 여기 보니까 나이가 45세까지 적혀있어. 네. 나이대 그 제한이 넓으면 넓을수록 힘들다는 거예요. 넓으면 넓을수록 나이를 관대하게 보면 볼수록 그 공장 가면 젊은 사람들 못 버틴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식품 공장들이 나이대가 좀 널널해요. 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월급은 적지만 복지가 좋은 회사. 네. 그리고 복지는 안 좋지만 돈 많이 주는 회사. 네, 당연히 전자입니다. 네.
당연히 전자. 왜냐하면 복지도 돈입니다, 여러분. 복지도 돈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보통 생산직의 복지라는 게 보통 이런 거겠지. 생산직의 복지라는 게 뭐 성과금, 그리고 뭐 휴가, 그리고 뭐 자녀 학자금, 뭐 학비 지원, 그리고 저금리 대출, 네. 그리고 뭐 직원, 가족, 이제 여행권, 네, 요겁니다. 아니면 복지카드, 요거 무시 못합니다. 무시 못해요. 생산직 오래 안 다녀보신 분들은 그냥 에이, 돈 많이 준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오래 다니는 다닐수록 이게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특히 결혼하신 분들 이거 중요하죠. 결혼하신 분들은. 네, 엄청 중요하죠. 대기업이 좋은 이유가 뭐냐 하면, 대기업이 이게 걸려있어. 대기업이. 이게 걸려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래 일해도 뭐 돈 걱정이 없어. 이건 공무원들도 많이 부러워하는 겁니다. 공무원들 이런 거 없잖아요. 공무원들은 저금이 대출이 있지만 뭐 직원가족 여행권이라든지 자녀 학자금, 학비 지원 같은 거 없죠. 네, 대기업만 들어가 다 있어 이게. 그렇죠. 탄탄해야죠. 엄청 커야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 중견기업 정도만 들어가도 다 있습니다. 이게. 네, 이게 무시 못합니다 이게. 네.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 아니면 내가 신혼이다, 결혼한 여자가 있다고 하면 무조건 전자입니다. 후자 아닙니다. 그리고 복지가 안 좋다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자, 복지가 안 좋다는 거는 일이 고되고 위험하다는 거야. 퇴사율이 높다는 거야. 그리고 오래 일해도 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아까 후자 같은 경우에 복지는 안 좋은데 돈 많이 주는 회사는 뭐냐 하면, 1년, 그러니까 내가 처음 일할 때 돈이 되는데 10년 일한다고 해서 그 월급이 또 올라가지 않아요. 고정되어 있습니다. 별로 차이가 안 나요. 네. 그러니까 전자 같은 경우 처음에 월급이 그렇게 많이 안 많더라도 계속 올라가면 직급 상승하고 나면 호봉절애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나중에 짬밥 차면 꽤나 좀 많이 받는 보통 그런 구조일 수 있는데, 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위험하고 일을 오래 한다고 해서 뭐 직급을 올려준다거나 뭐 시급 상승이나 나는 어떤 급여적으로 보상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일이 위험해요. 돈 많이 주는 다 이유가 있어. 생산직에 돈 많이 주면 일이 굉장히 위험한 거야. 보통 생산직에 돈 많이 주는 일이 뭐냐 하면, 보통 철강이나 주물 같은 거예요. 주물. 쇠 녹여가지고 금형 틀에다 부어가지고 물건 만드는 거. 보통 복지 안 좋은데 돈 많이 주는 거는 보통 위험한 거. 생명을 다 물하는 거. 이거 일하다가 딱 하면 죽을 수 있는 거. 일하다가 다칠 수 있는 거. 다칠 염려가 있는 거. 네, 그런 겁니다. 그럼 일하다가 내가 죽을 고비 한번 경험하고 한번 다치면 내가 여기 일할까요? 돈 많이 줘도? 돈 1,000만 원 줘도 까딱하면 내가 내가 떨어져 죽어가지고 시체 찾기도 힘든데 일하고 싶냐고. 목숨 담보라는데. 출근하려고 하면, 다음날 출근하려고 하면 잠이 안 와요. 예. 네. 그럼 여러분 돈 뭐 억만금을 준다고 일하실 겁니까? 매번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건데. 아무리 요즘에 생산시설이 뭐 안정장비라든지 이런 게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위험한 데는 있어요. 엄연히 위험한 데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돈을 많이 주는 데는 그런 거예요. 몸을 뭔가 좀 희생을 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이죠. 네. 자, 그 다음에 3번. 3번 한번 가볼게요. 2조 2교대, 3조 2교대, 3조 3교대. 이건 좀 어려운데. 이거는 각 교대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장단점이 있어요.
2조 2교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3조 2교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3조 3교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3조 3교대가 가장 비추야. 네. 3조 3교는 비추. 왜 비추냐면요. 3조 3교대를 하게 되면 쉬는 날이 없어요. 뭐 2조 2교대도 쉬는 날이 없긴 한데 대신에 2조 2교대는 요즘에 52시간 규정 바뀌면서부터 주말은 무조건 쉽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평일날 그냥 잔업을 다 세팅을 해가지고 평일에 52시간 딱 맞춰가 주말에 거의 쉴 거예요. 아마 2조 2교대 하던데. 제 예전 같은 경우 2조 2교대도 뭐 주말에 출근하고 했겠지만 요즘에는 그래도 주말 쉽니다. 3조 2교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달에 10일 쉬죠. 대신에 일하는 동안은 일하는 날짜 같은 경우에 거의 뭐 개인 뭐 취미 활동이라든지 여가 활동은 못 합니다. 뭐 사람 만나거나. 3조 3교대 같은 경우에 제가 왜 비출하냐면 3조 3교대가 보통 이렇게 돼요. 8시간 8시간 하루 8시간씩 6일 근무하고 만약에 중간에 누가 휴무 쓰면 중간에 누가 휴가 쓰잖아요. 그러면 8시간이 아니라 12시간 돼버려요. 주말에. 그래서 근무한 시간은 작은데 하루 통 못 쉬어요. 하루 제대로 못 쉬어. 어디 여행 가거나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일은 그렇게 빡세게 하지 않는데 8시간밖에 안 하니까 좋은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만큼 쉬는 날이 안 나와요. 네. 자, 그리고 네 번째. 주기적으로 술자리 및 회식이 있는 회사 대 그런 거 일전 없는 회사. 이건 뭐 당연히 후자죠. 네. 당연히 후자예요. 왜냐하면 자, 술자리 회식이 있다는 거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일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일이 그만큼 힘들고 고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까? 고되기 때문에 술자리가 많은 거예요. 직원들이 술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일이 진짜 힘든 거야. 일 힘드니까 낙이 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아. 집에 가 술 먹고 빨리 자려고. 네. 보통 힘드니 하시는 분들이 술을 많이 먹어요. 노가다 하시는 분들이나 조소기업 같은 데 일하시는 분들이 술 많이 먹는 그 이유가 뭐냐. 술 먹으면 막 일하면서 왜 어깨 열리고 막 다리 뻐근하고 막 이렇게 관절 안 좋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좀 덜 아프대. 잠이 잘 온대. 그래서 잠자려고 술을 먹는데 그분들 얘기로는. 근데 그게 과연 건강에 좋을까 여러분들? 매번 술을 달고 사는데. 네. 교대 근무는 힘들어 죽겠는데 맨날 술 먹어봐요. 얼굴 색이 달라집니다. 얼굴 색이 달라져. 금늙을 겁니다. 자, 그리고 술자리 회식이 있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사내 문화가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힘들어서 회식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생산직이 회식하는 경우는 그런 거야. 힘들어가지고. 일이 힘드니까. 일 자체가 힘드니까. 생산직 일 중에 안 힘든 게 없어요. 하루 연장에 서가지고 일하는 건데 다리는 무조건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뭐 다 욱신욱신거리는데 회식하는 거 그런 거야. 어차피 집에 가면 자야 되니까 술 먹고 자자 이거예요. 일 힘드니까. 그리고 보통 술자리 많은 데는 대부분 그래. 여러분 생산직뿐만 아니라 이건 어디 가도 마찬가지야. 회사가 뭐 쓸데없는 회식이 많고 술자리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직원들을 뭔가 강제로 이렇게 술자리 끌어들인다거나 강제로 마시게 하는 거. 그런 게 많다는 거야. 예. 공무원들이 대표적으로 그렇잖아요. 공무원들이 술자리 회식이 짜잘하게 많아요. 뭐 지금 많은지 안 많은지 모르겠지. 옛날부터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술자리 회식 같은 게. 윗사람이 시키는 거잖아. 특히 공무원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꼰대들 많잖아요. 그 위에서 시키라고 하면 무조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생각해 보세요. 술자리 회식이 자주 있어요. 그 회사에 들어갔어. 그래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무조건 관리자가 끝나고 나서 저기 고깃집 있죠? 그쪽으로 다 모이는 겁니다. 한 명도 10시 다 모이세요.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많이 빠져봐요.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찍힙니다. 갈굼 엄청 받아요. 술자리 한번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들어가지고 무거운 몸 입고 다 술 먹으려고 가는 건데 당신은 뭐야? 당치 혼자 살겠다는 거야? 그럼 회사 나가고 따로 살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윽박지른다니까. 내가 이거 썰 풀어줄게. 내가 예전에 이거 똑같은 경험했거든요. 내가 예전에 야유에 그때 얘기했나? 야유에 썰? 야간 꼬박이라고 나서 퇴근하는 게 아니라 야간 꼬박이라고 나서 바로 버스 타고 야유에 갔어요. 방 꼴딱 새고 12시간이라고. 그때 다 나갔어요. 사람들 다 피곤해 죽으려고 하는데 억지로 참아가면서 야유에 갔단 말이야. 말이 안 되는 거야. 방 꼴딱 새고 온 사람한테. 족빠지게 한 사람한테. 아. 근데 웃긴 게, 그 몇 명 빠졌더라고요. 몇 명. 빠졌어. 네. 한두 명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갔다 와서 쉬고 출근해서 그 사람 굉장히 갈굼받았어. 네. 와, 거의 약간 수치심 느낄 정도로 갈굼받았습니다. 그 야유에 한번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예. 야유에 한번 빠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완전 사람 취급 못 받는 거야, 이게. 뭐, 그래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잘못한 겁니까? 수달이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 야, 그거 한번 빠졌다고 사람 완전, 와, 너덜너덜하게 만드는데, 그런 회사도 아직까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예. 아직도 생산지 같은 데 가보면, 이런 걸 뭔가 강제한다거나, 약간 무대뽀식으로 하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생산직이 여러 분 있잖아요. 약간 시대를 잘 안 탑니다. 약간 옛날 60년대, 70년대 그 마인드를 가진 기업 문화를 가진 곳이 굉장히 많아요. 뭐 대구는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도 없고 전국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업 문화 공장에 딱 들어가면 약간 내 어떤 느낌이냐 하면 약간 제1공화국 느낌이야. 약간 유신 정권 안에 우리가 지금 뭔가 좀 살고 있는 느낌입니다. 아, 우리 부모님 이렇게 살았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야. 뭔가 외부와는 다른 환경입니다. 공장에 딱 들어가면 불량 제로, 불량 제로, 목표 수량 달성하여 기업 이 도마적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빨간 글씨 막 적혀있고 막 그래. 3.5S 실현하여 불량품 제로 만들자. 막 이렇게 막 구호가 적혀있단 말이야. 그거 보면 무슨, 여기 뭐야? 공장 맞아? 막 이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예. 김동님 어서요. 반갑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없는 게 낫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평균 연령대가 높은 회사, 평균 연령대가 낮은 회사. 당연히 후자죠, 이거는. 자, 이것도 당연히 후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좋은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쪽을 얘기하는 게 내가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여기를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낮은 회사. 자, 평균 연령대가 높은 회사. 이거 무엇을 의미할까? 자, 이걸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잘 들으십시오, 아프니. 일이 힘들고 급여 수준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균 연령대가 낮은 회사가 어디겠어요? 반도체입니다. 근데 반도체가 생산 쪽에서 지금 돈을 제일 많이 줘요. 그건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네. 근데 아까 반대로 내가 평균 연령대가 굉장히 높은 회사 뭐라고 했습니까? 식품이라고 했잖아. 이 차이가 뭘까요? 반도체도 일이 힘든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생산지 쪽에서는 그래도 편합니다. 반도체가. 반도체가 힘든 건 그런 거예요. 방진복을 입고 일하다 보니까 힘든 거지. 근데 근무 환경은 반도체가 낫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그 이제 실험복 같은 그 옷 입고 작업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반도체가 뭐가 낫냐? 반도체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클린룸이라고 하시면 클린룸. 클린룸이 뭐냐면 반도체를 이제 일정 온도에 보관해야 되거든요. 보존해야 됩니다. 예, 안 그래도 그 칩이 상하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장에 보면 클린룸이라 해가지고 약간 외부와 단절돼가지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 이미지 검색하면 그 온도가 딱 유지돼 있어. 24도에서 26도 사이. 그래서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요. 예, 딱 그 온도 365 연주 무휴로 그렇게 유지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반도체가 굉장히 가볍잖아요. 반도체 칩 자체가 엄청 가볍잖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 여자가 오퍼레이터고 남자가 보통 테크니션 아니면 슈퍼바이저 뭐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아니 메인터넌스나. 예. SK 하이닉스 같은 오퍼레이터가 여자입니다. 예, 오퍼레이터가 여자고 메인터넌스 남자 직원 메인터넌스로 뽑죠. 예. 여자가 왜 그걸 하겠어요? 여자 기계 돌리면 안 되는데 많지 만드는데
왜 많지냐면 여자분들 충분히 많칠 수 있을 정도로 쉽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돌리게 한다는 건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딴 이유 없어. 여자들이 기계를 돌리고 만지게 한다는 거는 그만큼 뭐 잘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만큼 가볍고 노동강도 약하다는 거예요. 아니 뭐 내가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 중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진력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자분들 가장 많이 몰리는 진력이 일반 행정입니다. 일반 행정은 이미 남자보다 여자가 합격률이 더 높아요. 왜 높을까? 일이 힘들고 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일반 행정 뭐 하겠어요? 일반 행정 뭐 하겠어? 사무실 앉아서 일하잖아요. 시청이나 구청에서 그 창구에 앉아 있는 분들 누굽니까? 일반 행정이잖아. 다른 일에 비해서 뭐 밖에 나간다거나 뭐 사람들하고 뭐 부딪힌다고 그런 게 좀 적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일도 힘들지. 그래서 있는 거야. 보통 여직원이 많다고 하면 그만큼 일이 좀 편한 거예요. 여직원이 많다. 반도체가 대표적으로 여자 직원들이 많잖아요. 네, 반도체가. 반도체는 디스플레이 쪽이 스마트폰이나 다 이게 이유가 있는 거야. 가벼우니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품 소재가 가벼우니까 여자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철강 같은 데 여자가 없습니다. 철강은 여자가 없어요. 코빼기도 없어. 왜냐 위험하고 무거우니까. 자동차도 검사 빼고는 여자가 없습니다. 검사 라인 빼고는. 네. 자, 그리고 평균 연령대가 높은 회사는 뭐냐 하면 그만큼 근로 체계가 옛날 방식이고 그리고 꼰대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가보면 약간 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다른 세상을 느낄 겁니다. 이런데 막 연령대가 높은데 가버리면 약간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 네. 네. 그래서 막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 뭐 점잖은 분도 있겠지만 점잖은 분들 사실 찾기 힘들어요. 생산직에서 좀 거친 분들이 많아. 거치고 힘든 사람들이 많아. 네. 대하기 어려운 분들, 욕으로 시작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평균 연령대가 무조건 낮은 회사,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자, 식품 대 비식품은 비식품, 그리고 월급은 적지만 복지가 좋은 회사, 복지는 안 좋지만 돈 많이 주는, 돈 많이 주는 회사. 자, 무조건 복지가 좋은 회사, 월급 적어도. 그리고 이거는 좀 3번 같은 경우 이건 제가 딱 답을 내기가 힘든 게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회사를 들어가냐에 따라 다르다. 네. 왜냐하면 2조 2개대 중에서 좋은 회사가 있고 3조 2개대 중에 좋은 회사가 있고 3조 3개대 중에 좋은 회사가 있는데 되도록이면 3조 3개대는 피할 것. 왜냐하면 쉬는 날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회식 술자리 없는 회사. 네, 설명을 드렸죠. 마지막으로 평균 연령대가 높은 회사 대 평균 연령대가 낮은 회사 같은 경우에 평균 연령대가 낮은 회사. 평균 연령대가 높다는 거는 젊은 사람들이 버티기 힘들고 나이 많은 사람 남아있고 그만큼 일이 힘들고 급여 수준도 높지 않고 근로체계나 일하는 방식이 옛날 방식이고 꼰대를 상대하기 어렵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좀 뭐 도움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좀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프니.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